빨간 머리 앤, 루시 모드 몽고메리 지음, 김양미 옮김, 김지혁 일러스트, 출판사 인디고. 9. 레이첼 린드 부인이 심한 충격을 받다. 린드 부인은 앤이 초록지붕 집에 온 지 2주가 지나서야 앤을 살피러 왔다. 엄밀히 말해 린드 부인이 이렇게 늦은 것은 부인의 잘못이 아니었다. 이 선량한 부인은 마지막으로 초록지붕집을 찾아왔던 날 이후 때 아닌 독감에 걸려 그동안 집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다지 병치레가 없는 편이라 아픈 사람들을 보란듯이 무시하던 린드 부인은 독감이란 이 세상의 여느 병과는 다르며 하느님이 내린 특별한 재앙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외출해도 괜찮다는 의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매슈와 마릴라 남매가 데려온 고아를 보고 싶은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급히 달려왔던 것이다. 에이번리 마을에서는 이미 초록지붕 집에 대한 온갖 이야기와 추측들이 무성했다. 앤은 그 2주일 동안 깨어있는 순간순간을 알차게 보냈다. 주변에 있는 나무들과도 벌써 친해졌다. 사과나무 과수원 아래로 난 오솔길을 따라가면 숲이 나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앤은 그 길을 끝까지 마음 내키는 대로 걸으며 시내와 다리, 전나무 숲, 아치를 이룬 야생 벚나무들, 고사리류가 우거진 덤불, 단풍나무와 마가목이 가지를 뻗고 있는 옆길을 모조리 탐색했다. 앤은 골짜기 아래에 있는 샘과도 친구가 되었다. 아주 깊고 깨끗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샘이었다. 매끈한 붉은 사암과 함께 커다란 손바닥 모양의 물 고사리들이 샘 주변을 둘러 자랐고 그 너머 시내 위에는 긴 다리가 놓여 있었다. 날듯한 앤의 발걸음은 다리를 건너 나무가 우거진 언덕으로 이어졌다. 전나무와 가뭄비 나무가 쭉쭉 무성하게 자라 언제나 어둑어둑한 곳이었다. 6월이면 피는 아기자기한 종 모양의 꽃들이 숲 여기저기서 수줍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드러냈고 지난해에 핀 꽃들의 영혼마냥 창백하고 아련한 별 모양 꽃들이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나무 사이에 걸린 거미줄이 은빛 실처럼 반짝거렸고 전나무 가지와 잎들은 서로 다정히 이야기라도 나누는 듯 살랑거렸다. 앤은 마릴라가 이따금 나가놀라고 허락해준 30분을 이용해 이 황홀한 탐험들을 모두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기가 발견해낸 것들을 매슈와 마릴라에게 귀가 따갑도록 조잘거리곤 했다. 매슈가 성가셔하지 않는 건 분명했다. 매슈는 얼굴 가득 즐거운 미소를 가득 담은 채 말없이 귀를 기울였다. 마릴라는 이 수다쟁이가 늘어놓는 이야기에 어느새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황급히 입을 다물라며 퉁명스럽게 다그치곤 했다. 린드 부인이 초록지붕 집을 찾았을 때 앤은 과수원에 나가 붉게 타는 저녁 햇살 아래 싱그럽게 한들거리는 풀밭을 이리저리 마음껏 돌아다니고 있었다. 덕분에 그 선량한 부인은 자신이 아팠던 이야기를 빠짐없이 늘어놓을 기회가 생긴 셈이었다. 어디가 어떻게 아팠는지, 맥박은 어땠는지 린드 부인이 어찌나 신나게 얘기를 했던지 마릴라는 독감이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윽고 이야기 미천이 다 떨어지자 린드 부인이 찾아온 진짜 이유를 말했다. 당신과 매슈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보다야 놀랐을까요? 나도 이제 좀 진정이 되고 있는걸요. 린드 부인이 딱하다는 듯 말했다. 그런 착오가 있었다니 정말 안 됐어요. 그 아이를 다시 돌려보낼 순 없었나요?
그럴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메시 오라버니가 그 아이를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그 애가 결점이 있다는 건 알지만 솔직히 저도 그 아이가 싫지 않았답니다. 집안 분위기가 벌써 달라진 것 같아요. 아주 밝은 아이거든요. 마릴라가 린드 부인의 얼굴에서 못마땅한 기색을 느끼고는 생각지 않았던 말까지 쏟아내었다. 린드 부인이 걱정스레 말했다. 당신은 스스로 큰 짐을 떠맡은 거예요. 더구나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없잖아요. 그 아이에 대해, 성격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할 테고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짐작조차 못하잖아요. 물론 당신을 실망시키고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마릴라. 마릴라가 무덤덤하게 대꾸했다. 실망 같은 건 하지 않아요. 난 한 번 마음을 정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이거든요. 아마 애니 보고 싶겠죠? 내가 불러오지요. 즐거운 과수원 나들이를 마친 애니 생기 있는 얼굴로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하지만 뜻밖의 낯선 손님을 보고는 당황해하며 문가에 멈춰 섰다. 고아원에서 입었던 꼭 달라붙는 깡총한 원피스 아래 깡마른 다리가 볼썽사납게 길쭉이 드러난 것이 여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다. 주근깨도 오늘따라 유난히 더 많고 도드라져 보였다. 모자를 쓰지 않아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칼은 그야말로 엉망이었고 그 어느 때보다 빨개 보였다. 이런, 확실히 얼굴을 보고 결정한 건 아니로군요. 린드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린드 부인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속내를 말하는데 자부심을 느끼며 그럼으로써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인기를 얻는 그런 사람이었다. 깡마르고 못생긴 아이로군요, 마릴라. 이리 와봐라, 얘야. 어디 한번 보자. 세상에, 주근깨가 어쩜 이렇게 많니? 머리는 당근같이 빨갛잖아. 자, 이리 와보라니까. 애는 그리로 가긴 했지만 린드 부인이 바라던 대로는 아니었다. 애는 단숨에 부엌 마루를 가로질러 린드 부인 앞에 섰다. 얼굴이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고 입술은 부들부들 떨렸으며 가녀린 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떨고 있었다. 애니 발로 마루를 쾅쾅 굴리며 목매인 소리로 울부짖었다. 아주머니 같은 사람은 싫어요. 정말 싫어. 싫다고 소리칠 때마다 발 구르는 소리도 점점 커졌다. 어떻게 저한테 깡마르고 못생겼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주근깨 투성이에 머리가 빨갛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주머니는 뻔뻔하고 예의 없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에요. 앤! 마릴라가 깜짝 놀라 외쳤다. 하지만 애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머리를 꼿꼿이 치켜들고 번뜩이는 눈으로 주먹을 불끈 쥔 채 증기를 뿜듯 씩씩거리며 린드 부인에게 계속 대들었다. 어떻게 제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애니 격한 목소리로 반복해서 말했다. 아주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좋겠어요? 누가 아주머니한테 뚱뚱하고 미련하고 상상력은 눈꽃만큼도 없어 보인다고 말하면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그렇게 말해서 아주머니 기분이 상했대도 전 상관없어요. 아주머니가 기분이 상했으면 좋겠어요. 아주머니는 주정뱅이 토마스 아저씨보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아주머니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요. 절대로, 절대로! 린드 부인이 잔뜩 질린 얼굴로 소리쳤다. 저렇게 고약한 성미를 봤나? 마릴라가 간신히 이야기할 기운을 내서 말했다. 앤, 네 방에 가서 내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라. 앤이 울음을 터뜨리며 복도로 나가는 문을 밀치더니 바깥 현관 위에 함석판이 덜거덕거릴 정도로 세차게 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쏜살같이 복도를 지나 회오리 바람처럼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위에서 쾅 하는 소리가 둔탁하게 들리는 걸로 보아 동쪽 방문도 거세게 닫은 모양이었다.